금이야, 우리 한결이를 부탁한다. 박덕배가 한결이까지 없애려 할 것이다. 제발 도망가거라. 순조 임금 제위 20년 한양 남촌에는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곳엔 억울한 모함으로 역적이 된 김진사 댁이 있었죠. 김진사댁 재산은 모두 압수한다! 가족들도 못 잡아들여라! 결국 여종금이는 7살 도련님을 업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련님, 꽉 잡으세요. 제가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여종금이는 7살 도련님을 무사히 구해내지만 억울하게 역적이 된 김진사는 옥에서 목숨을 잃고 후 그 충격으로 부인마저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아가 된 도련님은 양반의 삶을 포기하려 하지만 여종금이는 마님 대신 진짜 엄마처럼 도련님을 키우고 결국 도련님은 12년 후 원수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과연 12년 동안 두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지혜로운 여종금이의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은 가슴 뜨거운 복수로 완성이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종금이의 피보다 진한 눈물의 희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이야, 제발 우리 한결이를 부탁한다. 부인의 가쁜 목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조 임금 제위 20년 한양 남촌에는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진사 댁 안채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죠. 여종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부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30을 간 넘긴 나이지만 10여 년 넘게 이 집안을 섬기며 한결 도련님을 친자식처럼 키워온 그녀였어요. 마님, 그러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식어가고 있었죠. 사흘 전 의주무역으로 거부가 된 나리께서 관아에 끌려간 후 부인은 단 한 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옥에서 나리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나리께서 옥에서 보내신 물건이 있다. 저 장롱 밑을 보거라. 부인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금이는 황급히 장롱을 들추었어요. 바닥 틈새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은장도 하나가 나왔죠. 옥중에 김진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몰래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박덕배 그놈의 죄를 밝힐 증표라 하셨다. 부인은 금이의 손을 힘껏 움켜쥐었어요. 박덕배가 한결이까지 없애려 할 것이다. 제발 도망가거라. 금이야, 부탁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부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금이는 눈물을 훔치며 은장도를 품속 깊이 감췄어요. 밖에서는 이미 포졸들이 안채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죠. 어디 숨었느냐? 김진사 댁 식솔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금이는 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7살 한결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도련님, 제 등에 업히십시오.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금이는 한결을 등에 업었어요. 어린 몸이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이의 어깨를 꼭 껴안았죠. 금이야, 무서워. 한결의 떨리는 목소리에 금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련님,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금이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로 향했죠. 사랑채에서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 댁 재산은 모두 압수한다. 가족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금이는 맨발로 돌길을 달렸어요.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등에 업힌 한결의 체온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금이야, 저기 횃불이 보여. 한결의 떨리는 목소리에 금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산 아래에서 포졸들의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죠. 거기 섰거라. 도망가는 것들을 잡아라. 금이는 이를 악물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치마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한결을 업은 등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도련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고 어둠은 깊어만 갔죠. 한결은 금이의 등에서 축 늘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금이는 나무 밑에 한결을 내려놓고 얼굴을 살폈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금이는 자신의 적삼을 벗어 한결을 감쌌습니다. 도련님,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리와 마님께 맹세합니다. 밤새 금이는 한결을 업고 걸었어요.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쑤셨지만 멈추지 않았죠. 동이 틀 무렵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금이와 한결은 남쪽 포구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묻지 않는 곳이었죠. 금이는 한결을 안고 주막 하나 앞에 섰습니다.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주인장 계십니까? 주막 주인은 금이와 한결을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오? 이 비에 어디서 오셨소? 저는 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한결입니다.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쳐 왔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주막 주인은 한참을 금이를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뒷방을 쓰시오. 하지만 돈은 내야 하오. 금이는 품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것이었죠. 이것으로 며칠 묵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눈이 커졌어요. 은비녀는 꽤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한 달은 묵을 수 있소. 따라오시오. 금이는 한결을 안고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춥고 지붕에서 비가 샜지만 이곳이라도 있어 다행이었죠. 금이는 한결을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른 속옷으로 한결의 몸을 닦아 주었어요. 도련님,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한결이 눈을 떴어요. 열이 있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금이야, 여기가 어디야? 아버지는? 어머니는? 금이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나리와 마님께서는 먼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오시는데?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결은 금이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금이는 한결을 꼭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금이는 잠든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어미이고 도련님은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여전히 저는 금이이고 도련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리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포구 마을의 밤은 깊었고 파도 소리만이 금이의 맹세를 들어주었어요.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금이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12년 후
그 불씨는 거대한 화염이 되어 박덕배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저 여인네, 어디서 온 거야? 주막 뒤편에서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포구마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이와 한결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니. 뭔가 수상쩍어. 맞아. 말투도 예사롭지 않던데. 양반댁에서 쫓겨난 게 아닐까. 금이는 빨래를 하며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대꾸하면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거든요. 한결은 주막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금이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양의 큰 저택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도련님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죠. 금이야.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도련님. 금이가 재빨리 주위를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배고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금이는 주막 주인에게 품삯으로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쓸고 손님들의 밥상을 차렸죠. 그 대가로 뒷방에서 묵을 수 있었고 하루 2끼 식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막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어요. 한양 사람 특유의 말투와 옷차림이었죠. 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인장, 술 한 사발 주시오. 사내는 자리에 앉으며 주막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금이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한결아, 이리 오너라. 금이는 한결을 불렀습니다. 한결이 다가오자 금이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가리켰어요. 도련님, 저 사람이 갈 때까지 다락에 숨어 계십시오.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한결은 금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이는 한결을 다락에 올려보내고 사다리를 치웠죠. 금이, 술상 좀 내오시오. 주인의 목소리에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술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내는 술을 마시며 주막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마을에 한 달 전쯤 새로 들어온 사람 없소.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글쎄요. 이 포구는 사람들 드나들미 많아서요. 여자와 아이인데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쳐 왔다고 하더이다. 금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술병을 놓다가 그만 술잔을 엎치를 뻔했어요. 어허, 조심하시오. 사내가 금이를 쳐다봤습니다. 금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너 얼굴 좀 들어보거라. 금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내는 한참을 금이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로군. 내가 찾는 년은 더 젊은 것이었소. 금이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어요. 한 달간 고된 일을 하며 얼굴이 많이 상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죠. 사내는 술을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혹시 그런 여자를 보거든 한양 일금부에 알려주시오. 포상금이 쏠쏠할 것이오.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오? 역적의 가족이오. 김진사라는 자가 나라 돈을 횡령하다 잡혔는데 그 집 식솔들이 도망쳤소이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이다. 보거든 알려드리지요. 사내가 나간 후 금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이상하다는 듯 금이를 봤죠. 괜찮소. 얼굴이 하얘졌소. 예.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금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한결을 데려왔어요. 한결은 금이의 품에 안겼죠. 금이야, 무서웠어.
이제 괜찮습니다, 도련님. 그 사람은 갔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덕배가 밀정까지 보내 이곳까지 찾아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죠. 며칠 후, 금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결을 이대로 숨어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도련님은 양반댁 자손이셨으니 글을 배워야 했죠. 금이는 마을 글방을 찾아갔습니다. 한결의 손을 꼭 잡고요. 훈장님, 계십니까? 백발의 훈장이 나왔어요.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무슨 일이요?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훈장은 금이와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 아이가 양반 자제요. 증명할 것이 있소. 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분을 밝힐 수 없었죠. 훈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이면 족보라도 내놓아야지. 그냥 상놈 자식 아니요? 돈이나 있소. 금이는 품속에서 은가락지 하나를 꺼냈어요. 부인께서 주신 마지막 물건이었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품삯을 해서라도 매달 드리겠습니다. 훈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가락지는 값진 물건이었어요. 그 정도면 석 달은 가르칠 수 있겠소. 금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총명합니다. 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결이 놀라 금이를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죠. 훈장은 한숨을 쉬며 금이를 일으켰습니다. 알겠소. 내일부터 보내시오. 하지만 석 달 후에는 다시 돈을 내야 하오. 감사합니다, 훈장님. 감사합니다. 금이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금이는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내일부터 글방에 가십니다. 정말. 한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 하지만 글방에서는 절대로 저를 금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어미라고 하셔야 해요. 알았어, 금이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뭐라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죠. 금이는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련님은 나리의 아드님이십니다.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실 분이세요. 그때까지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포구마을의 밤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금이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결 도련님이 그를 배우고 자라서 언젠가는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금이는 몰랐습니다. 박덕배의 밀정이 여전히 포구마을 어딘가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야, 저 애 누군지 아냐? 글방에 들어선 첫날부터 한결은 다른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어미가 주막에서 일한다며 아버지도 없고 양반 자식이라고 하던데 거짓말 아닐까? 한결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이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죠. 다른 아이들이 뭐라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훈장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천자문을 배울 것이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한결은 훈장의 말을 한 번만 듣고도 금세 외웠습니다. 원래 한양에서도 글을 배우기 시작했었거든요. 네가 한번 읽어보거라. 훈장이 한결을 가리켰어요. 한결은 또박또박 천자문을 읽어 내려갔죠. 잘했다. 머리가 좋구나.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결은 글방에서 가장 총명한 학동이 되었지만 친구는 하나도 없었죠. 어느 날 오후 한결이 혼자 마을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안악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며? 그래. 김진사라는 부자 상인이 나라 돈을 훔쳐 의금부에 잡혔다고 하더이다. 한결의 발이 멈췄어요. 김진사. 그게 누구요? 의주만상이었다는데 청나라와 무역을 하던 큰손이었대. 그런 자가 역적질을 하다니. 부인은 자결했고 식솔들은 모두 도망쳤다더군. 한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김진사였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한결은 금이에게 물었습니다. 금이야, 우리 아버지 성함이 뭐였어? 금이의 손이 멈췄어요.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그냥 궁금해서. 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진사이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의주에서 청나라와 장사를 하셨어. 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련님,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김진사라는 사람이 역적이 되어 잡혔다고. 금이는 한결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아니십니다. 나리께서는 역적이 아니십니다. 모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모함. 예. 나쁜 사람이 나리를 모함했습니다. 나리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금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금이는 한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모두 그 나쁜 사람 때문입니다. 그 나쁜 사람이 누구야? 금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말해줄 수 없었죠. 한결이 너무 어렸으니까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련님께서 크시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결은 금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죠. 며칠 후 한결은 주막 다락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낡은 보따리를 발견했어요. 금이가 숨겨둔 물건이었죠. 보따리를 풀자 은빛 단검이 나왔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단검이었어요.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김진사가. 한결은 단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틀림없었어요. 바로 그때 금이가 다락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련님, 그걸 어떻게... 금이는 황급히 단검을 뺏으려 했지만 한결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아버지 것이지. 예, 도련님. 그것은 나리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숨겼어? 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도련님. 증거. 예. 나리를 모함한 자의 악행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한결은 단검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눈이 손바닥에 닿았죠. 금이야, 나도 알고 싶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금이는 무릎을 꿇고 한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도련님, 제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박덕배가 나리의 장부를 조작한 일, 나리께서 의금부에 잡혀가신 일, 부인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일, 그리고 자신이 한결을 업고 도망쳐 나온 일까지요. 박덕배가 지금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는 나리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결의 작은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박덕배를 잡아야 해. 그렇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그럼 언제? 금이는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련님께서 크셔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그때 복수하실 수 있습니다. 벼슬을 하셔야 박덕배 같은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금이야.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리고 도련님. 금이는 은단검을 다시 보따리에 싸며 말했습니다. 이 단검은 절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박덕배가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요. 알았어. 비밀로 할게. 한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덕배라는 이름과 은단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한결은 글방으로 가는 길에 우물가에 섰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죠. 나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거야. 그리고 박덕배를 벌할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을 거야. 7살 소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복수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금이는 멀리서 그런 한결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도련님은 분명 훌륭한 선비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실 거라고 금이는 믿었습니다. 포구마을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한결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결은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키가 훌쩍 자라 금이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죠. 한때 통통했던 얼굴은 날렵해졌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포구마을 글방에서 한결은 가장 뛰어난 학동이 되어 있었어요. 사서삼경을 모두 외웠고 시문도 훌륭하게 지었죠. 훈장은 한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력이면 과거에 도전해볼 만하다. 하지만 한결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결은 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막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박승지 어른이 이번에 또 승진하셨다지. 그럼 이제 호조판서 자리도 노린다던데. 허허, 세상 참 좋아졌어. 저 양반 10년 전만 해도 그저 하급설이었는데 말이야.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승지, 박덕배였어요. 요즘도 떵떵거리며 산다던데. 저택이 한양에서 손꼽힐 정도로 크다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나. 김진사 재산 가로채서 그렇게 된 거지. 조심해. 그 얘기 하다가 큰일 난다. 한결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박덕배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높은 벼슬까지 하며 말이죠. 그날 밤 한결은 금이에게 말했습니다. 금이야, 나 공부 그만둘래. 금이가 놀라 한결을 봤어요. 도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 박덕배는 여전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숨어 살잖아. 차라리 장사를 배워서 돈을 벌겠어. 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부해서 뭐 해?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도
박덕배 같은 놈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탁. 금이의 손바닥이 한결의 뺨을 때렸습니다. 도련님. 한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금이를 봤어요. 금이가 자신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죠. 금이야, 네가 왜? 금이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회초리를 꺾어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느다란 회초리였어요. 도련님, 무릎 꿇으십시오. 뭐라고?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금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한결은 처음 보는 금이의 모습에 기가 눌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휙. 회초리가 한결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아야. 나리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께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휙. 휙. 회초리가 계속 한결을 때렸어요. 제가 왜 도련님을 업고 이 먼 곳까지 도망쳤겠습니까? 도련님께서 자라서 아버님의 원수를 갚으시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금이야, 그만. 아니 됩니다. 도련님께서 포기하시면 나리와 부인께서는 영원히 역적의 가족으로 남으십니다. 휙, 휙, 휙.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제가 9년 동안 주막에서 품팔이를 하며 도련님을 키운 게 이러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련님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셔야 합니다. 벼슬을 하셔야 박덕배를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한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이야, 나는 도련님께서는 나리의 아드님이십니다. 양반가의 자손이시란 말입니다. 어찌 이렇게 쉽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금이는 회초리를 내던지고 한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나리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금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한결은 금이를 끌어안았어요. 금이야, 일어나. 내가 잘못했어. 도련님, 내가 약했어. 미안해, 금이야. 한결은 금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금이는 한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9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제가 도련님께 손을 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야, 금이야. 네가 나를 깨워줬어. 고마워. 한결은 금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결이가 맹세합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덕배의 죄를 밝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이 한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금이는 한결의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봤어요. 나리 마님, 도련님께서 꼭 아버님의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이 금이도 목숨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결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충혈되어도 멈추지 않았죠. 금이는 한결이 공부하는 동안 주막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품삯을 모아 한결에게 좋은 붓과 종이를 사주었어요. 새해가 흘렀습니다. 한결은 이제 19살이 되었어요. 키가 팔척은 되어 보였고 눈빛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포구 마을의 소년이 아니었죠. 선비의 기품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한결아,
올해 과거 시험이 있다. 군장이 한결에게 말했어요. 한양으로 가거라. 네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다. 한결은 금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금이야,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해. 금이는 한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련님, 꼭 급제하십시오. 응, 반드시 급제할게. 금이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단검이 들어 있었어요. 도련님,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나리께서 주신 것입니다. 도련님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결은 은단검을 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은이 가슴에 닿았지만 한결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한결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가는 한양이었죠. 과거 시험장은 수많은 선비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한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붓을 들었죠. 금일의 정치는 민본을 잃었습니다. 한결의 붓끝에서 글이 흘러나왔어요. 백성을 위한 정치, 부패한 관리들의 처벌,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이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닷새 후 방이 나왔습니다. 김한결. 한결의 이름이 급제자 명단에 있었어요. 합격이다. 한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한결은 포구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금이가 주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이야. 도련님. 한결은 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합격했어. 금이야. 과거에 급제했어. 금이는 한결의 품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나리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한결이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포구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한결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한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련님께서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셨다. 이제 박덕배를 처벌할 날이 머지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덕배가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 적인지, 그리고 진정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한양은 12년 전과 달랐습니다. 거리는 더 붐볐고 상점들은 더 화려해졌어요. 하지만 한결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부패가 보였죠. 한결은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벼슬을 받기 위해 관청으로 배속되었거든요. 김한결? 한성부 관리가 장부를 확인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성적이 좋군.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있네. 한성부 서리로 배속하겠네. 감사합니다. 서리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한결에게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서리로 일하며 관청의 문서를 다룰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덕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죠. 한결은 작은 관사를 배정받았습니다. 허름했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했어요. 그날 밤 한결은 금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금이야, 나는 한성부 서리가 되었다. 이제 박덕배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어. 조금만 기다려줘. 꼭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게. 다음 날부터 한결은 한성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주로 민원 문서를 정리하고 소송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김설이 이 문서들 정리해주게. 상급 관리가 두툼한 문서 뭉치를 던져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결은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죠. 박덕배.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려온 그 이름이었어요. 문서에는 박덕배가 호조 승지로 있으며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역시 아버지 재산으로 부를 쌓았구나. 한결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거든요. 한결은 조용히 박덕배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호조에 제출된 장부들을 살펴보고 박덕배가 관여한 거래 내역을 기록했어요. 며칠 후 한결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였죠. 박승지 댁에서 물건을 많이 사간다지. 그럼 요즘 또 저택을 확장한다던데.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조심해. 그 양반 귀가 밝아. 한결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모았어요. 박덕배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권력도 상당했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오후 한결은 한성부 마당에서 문서를 들고 걷다가 한 청년과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대꾸도 하지 않고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네가 새로 온 설이냐? 청년의 말투가 거만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 놀이개가 값비싸 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놈 주제에 과거에 급제했다더니 실력은 있나 보구나. 한결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박상현이다. 호조 승지 박덕배의 아들이지. 한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덕배의 아들이라니. 박상현은 한결의 반응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왜, 우리 아버지 명성을 들어봤나? 예, 들어봤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곧 호조판서가 되실 분이야. 너 같은 하급 서리는 평생 봐도 만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지.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일이나 열심히 해라. 박상현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서서 박상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자였죠. 박덕배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벌을 받아야 해. 그날 밤 한결은 관사에서 박상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현은 24이었고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한양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었어요. 도박과 술로 나를 보내며 빚쟁이들을 괴롭힌다는 소문도 있었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한결은 기록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덕배를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12년 전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 말이죠. 며칠 후 한결은 한성부에서 옛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 기록까지 살펴보려면 권한이 필요했지만 한성부 문서만으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김설이 뭘 찾나? 상급 관리가 물었습니다. 아, 예전 무역 관련 사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요.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한결은 밤늦게까지 문서를 살폈어요. 그러다가 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순조 20년 의주 상인 김진사 횡령 사건.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문서에는 김진사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국가 자금을 횡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조작한 증거가 발견되어 의금부에서 신문했다고 나와 있었죠. 하지만 한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장부를 조사한 사람이 박덕배가 김진사 집의 회계 담당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덕배가 직접 조작된 장부를 의금부에 제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 이거야. 박덕배가 장부를 조작한 거야. 한결은 기록을 베껴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박덕배가 장부를 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한결은 금이가 주는 단검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금이에게 맡기셨던 그 단검 말이에요. 혹시 단검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한결은 관사로 돌아가 은단검을 꺼냈습니다. 촛불을 비춰 자세히 살폈어요. 단검은 평범해 보였지만 손잡이 부분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설마. 한결은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그러자 손잡이가 분리되면서 안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박덕배가 장부를 조작했다. 진짜 장부는 서재 비밀 서랍에 숨겨두었다. 한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증거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재는 이미 박덕배 손에 넘어갔을 거예요. 12년이 지난 지금 그 서재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한결은 다시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옛 김진사 저택의 위치를 찾아야 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 저택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금은 박덕배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박덕배가 김진사의 저택까지 차지한 거였죠. 저택에 가야 해. 서재를 찾아야 해. 하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덕배의 저택이었으니까요. 한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저택에 들어가서 서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성부의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호조에서 회계문서 검토를 요청했네. 김설이, 네가 가서 확인하고 오게. 한결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결은 호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덕배의 업무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호조 청사는 웅장했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회계 검토 왔습니다. 아, 여기 문서들이네. 확인하고 가게. 한결은 문서를 받아 살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한 노인이 한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흰 수염에 위험 있는 얼굴. 호조 승지의 관복을 입고 있었죠. 박덕배였습니다. 한결의 온몸이 굳었어요. 12년 만에 보는 원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덕배는 한결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한결을 그저 하급 서리로만 여긴 거였죠. 한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네 죄를 밝혀낼 거야.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을게. 한결은 문서를 들고 호조를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덕배의 저택에 들어가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어요. 서리 신분으로는 불가능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한결은 시장에서 한 상인을 만났어요. 요즘 박승지 댁에서 재산 관리인을 찾는다던데. 그래. 재산이 워낙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나 봐. 한결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였어요. 한결은 한성부의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썼죠. 포구마을에서 모은 금이의 저축금으로 장만한 옷이었습니다. 신상윤이라고 합니다. 한결은 가짜 이름을 만들었어요. 성도 바꾸고 출신도 경상도 상인이라고 꾸며냈죠. 한결은 박덕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거대했어요. 12년 전 아버지의 집이었던 곳이었죠.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재산 관리인을 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인은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시 후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박상현이었어요. 네가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예, 도련님. 저는 경상도에서 여러 양반댁의 재산을 관리해왔습니다. 한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상현은 코웃음을 쳤죠. 증명할 수 있나? 한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럴듯하네. 하지만 우리 집 재산은 엄청나다. 감당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현은 한결을 며칠간 시험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하인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한결은 완벽하게 해냈죠. 원래 김진사 댁의 도련님이었으니 집안 관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상현은 한결을 정식으로 고용했어요. 좋아, 신상인. 자네가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게. 감사합니다, 도련님. 한결은 마침내 박덕배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은 화려했어요. 비단 병풍, 청자 항아리, 금박을 입힌 가구들. 모두 아버지의 재산으로 산 것들이었죠. 한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신상인, 이쪽으로 오게. 박상현이 한결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한결의 심장이 뛰었어요. 서재. 아버지께서 진짜 장부를 숨겨두셨다던 그곳이었죠. 여기가 아버지의 서재네. 장부들이 모두 여기 있어. 정리해두게. 알겠습니다. 박상현이 나간 후 한결은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책장, 책상, 서랍들. 어디엔가 비밀 서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함부로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죠. 한결은 낮에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박덕배의 명령을 받들었죠. 며칠 후 한결은 처음으로 박덕배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자네가 신상인이라는 자인가? 박덕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엄이 있었어요. 예, 승지 어른. 한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일은 잘하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덕배는 한결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계속 잘해라. 내 재산은 방대하니 실수하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박덕배가 나가자 한결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증거를 찾으면 저 자를 반드시 벌할 거야. 그날 밤 한결은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촛불을 켜고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죠. 책장 뒤, 책상 아래, 서랍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비밀 서랍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지? 아버지께서 분명 여기 숨겨두셨다고 했는데. 한결은 책상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다리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구나. 한결은 조심스럽게 책상 다리를 돌렸어요. 그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책상 옆면에 작은 서랍이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있었어요.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죠. 김진사가 진장부. 한결은 장부를 펼쳤어요. 아버지께서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의 정확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덕배가 횡령한 금액도 상세히 나와 있었죠. 이거야. 이게 증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한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상현이 서 있었어요. 도련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아버지 책상을 뒤지면서 박상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결이 든 장부를 봤어요. 그게 뭐냐? 보여줘. 한결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어요. 이건 그저 옛날 장부입니다. 정리하다가 닥쳐. 아버지 몰래 책상을 뒤지는 놈이 어디 있어. 박상현이 소리쳤습니다. 곧 타인들이 몰려올 거예요. 한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부를 품에 넣고 창문으로 뛰어갔죠. 저 자를 잡아라. 박상현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은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1층이었죠. 땅에 착지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하인들이 뒤따라왔어요. 하지만 한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한결은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12년 전 어머니와 금이와 함께 도망쳤던 것처럼요. 한참을 달린 끝에 한결은 한강변에 도착했어요. 뒤에서 하인들의 횃불이 보였죠. 한결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기 있다. 강으로 뛰어들었다. 하인들이 소리쳤지만 어두운 밤이라 한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물 위로 장부를 들고 한 손으로 헤엄쳤어요. 강 건너편까지 가야 했죠. 한참 후 한결은 강 건너편 갈대밭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지쳤지만 장부는 무사했어요. 성공했어. 한결은 장부를 열어봤습니다. 물에 약간 젖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결은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박상현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곧 박덕배도 알게 될 거였죠. 신상윤이라는 상인이 사실은 도둑이었다는 것을요. 관청에도 갈 수 없어. 내 신분이 드러나면 안 돼. 한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찾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도움이 필요했죠. 한결은 포구마을로 향했습니다. 금이를 만나러요. 사흘 밤낮을 걸어 한결은 포구마을에 도착했어요. 금이는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죠. 도련님, 금이가 놀라 한결에게 달려왔습니다. 한결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금이야, 드디어 찾았어. 증거를. 한결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련님, 정말입니까? 응. 아버지께서 숨겨두신 진짜 장부야. 이제 박덕배를 벌할 수 있어. 하지만 금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증거로 쓰시겠습니까? 박덕배는 권력이 막강합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한결과 금이는 밤새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박덕배를 고발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더 높은 곳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을요. 금이야, 나는 상소를 올릴 거야. 임금님께 직접. 도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박덕배는 관청에 사람이 많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금이는 한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결은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 박덕배의 죄, 그리고 진짜 장부의 존재를 상세히 적었죠. 하지만 한결은 몰랐습니다. 박덕배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박덕배는 신상윤이라는 상인을 찾고 있었고 곧 한결의 정체를 알아낼 것이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주막방에서 상소문을 거의 완성했어요. 촛불 아래에서 며칠 밤을 새워 아버지의 억울함을 글로 풀어냈죠. 금이는 문 앞을 지키며 한결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잠시 쉬십시오. 너무 무리하십니다. 괜찮아, 금이야. 내일이면 끝나. 그러면 한양으로 가서 상소를 올릴 수 있어.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금이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도련님, 한양관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찾아왔구나.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박상현이 내 얼굴을 봤어. 수소문했겠지.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의 아들 김한결, 나와라. 한결은 재빨리 장부와 상소문을 금이에게 건넸어요. 금이야, 이것들을 마루 밑에 숨겨.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도련님은요? 나는 시간을 벌게. 빨리. 금이가 장부와 상소문을 숨기는 동안 한결은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 서넛이 서 있었어요. 선두에 선 자는 박덕배의 신복이었죠. 네가 김한결이냐? 그렇소. 박승지댁에 침입해서 귀중한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로구나. 순순히 내놓아라.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거짓말 마라. 관리들이 주막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어디 숨겼느냐? 한 관리가 한결의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옷장, 이불 속까지 모두 뒤졌어요. 다른 관리는 금이의 방으로 갔죠. 여기 뭔가 있다. 관리가 옷장 뒤에서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금이가 평소 소중히 간직하던 것이었어요. 보따리를 열자 은단검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은으로 만든 단검이로군. 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값비싼 물건이야. 역시 박승지 댁에서 훔친 게 맞구나. 아니에요. 그건 나리께서 주신. 닥쳐라. 관리가 금이를 밀쳤습니다. 금이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금이야. 한결이 달려갔지만 다른 관리들이 한결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도 공범이다. 관리들은 계속 주막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루 밑에서 장부와 상소문을 찾아냈죠. 여기 있다. 이게 뭐냐? 관리가 상소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박승지 어른을 모함하는 글이로군. 뭐라고? 박승지께서 선대 김진사를 모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증거라고 했습니다. 관리는 상소문을 찢어버렸어요. 바닥에 종이 조각들이 흩어졌죠. 역적의 자식 주제에 감히. 한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걸 왜 찢었소? 그건 증거요. 증거. 이딴 거짓 장부가 증거라고? 관리가 장부도 집어들었어요. 이 자들을 한양으로 끌고 가자. 박승지 어른께 넘기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요? 포구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밤중에 소란에 잠에서 깬 거였죠. 여기는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물러서라. 한밤중에 주막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다니.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결 선비는 우리 마을 사람이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시오? 도둑질을 했다. 증거가 있소. 관리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관리들은 숫자에 밀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됐거든요. 좋다. 오늘은 물러가지. 하지만 곧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것이다. 관리들은 은단검과 장부를 들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한결은 금이에게 달려갔어요. 금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금이야, 정신 차려. 금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은단검을 빼앗겼습니다. 괜찮아, 금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마을 이장이 다가왔어요. 한결 선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네. 내일이면 더 많은 관리들이 올 걸세. 하지만 금이가 내 배를 쓰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한결은 금이를 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올랐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어두운 바다로 나아갔죠. 한결은 금이를 내려놓고 상처를 살폈어요. 다행히 깊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장부도, 은단검도. 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결은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금이야, 생각해보면 이상해. 예. 박덕배가 왜 은단검을 그렇게 찾았을까? 단순히 비싼 물건이라서가 아닐 거야. 그럼 은단검 자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손잡이에 메시지를 숨기셨잖아. 혹시 더 중요한 증거가 단검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박덕배는 그것을 없애려 할 것입니다. 아니야. 아직 못 찾았을 거야. 아버지께서 너무 교묘하게 숨겨두셨으니까. 한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단검을 되찾아야 해, 금이야. 그게 마지막 희망이야. 하지만 도련님 어떡해요? 이제 박덕배는 도련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한결은 잠시 생각했어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요? 박덕배가 은단검의 비밀을 찾으려 할 거야.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배는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한결은 결심했어요. 은단검을 되찾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요. 금이는 한결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워, 금이야.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죠. 은단검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한결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결과 금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숨어 지냈어요. 금이의 상처는 다 나았지만 한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금이야, 모든 걸 다 빼앗겼어. 장부도, 은단검도. 도련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결은 밤마다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은단검, 아버지께서 금이에게 맡기셨던 그 은단검. 은단검이 뭔가 중요한 거야. 예. 아버지께서 굳이 금이에게 맡기셨잖아. 단순히 귀중품이라서가 아니었을 거야. 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때 한결은 7살 때 어렴풋이 봤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께서 서재 바닥을 열고 뭔가를 넣으셨던 것 같았어요. 금이야, 아버지께서 서재 바닥 어딘가에 뭔가를 숨기신 것 같아. 그렇다면 거기에 진짜 장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열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7살 어린아이 눈에는 그냥 바닥이 열리는 것처럼만 보였어. 한결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은단검이 열쇠일지도 몰라. 도련님, 하지만 은단검은 박덕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되찾아야지. 금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련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도련님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은단검을 되찾고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숨기신 진짜 증거를 찾는 거야.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보름 후 한결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을 가릴 수건을 준비했죠. 금이야, 오늘 밤에 들어갈 거야. 제가 망을 보겠습니다. 한결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덕배 저택담을 넘었어요. 서재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켰죠. 은단검이 어디 있을까? 한결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옷장, 책장 뒤. 그러다가 책상 밑 비밀 서랍에서 은단검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한결은 은단검을 들어 올렸어요. 12년 만에 다시 만진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이제 이걸로 뭘 열어야 하는데. 한결은 서재 바닥을 살폈습니다. 나무 마루판들이 깔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두드려보며 확인했죠. 그러다가 책장 바로 앞 마루판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다. 마루판을 드러내자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자물쇠 같은 게 있었죠.
한결은 은단검을 거꾸로 들어 손잡이 부분을 구멍에 넣어봤습니다. 찰칵. 딱 맞았어요. 한결이 은단검을 돌리자 바닥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죠. 이거였구나. 한결은 촛불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좁은 지하 방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 2권과 편지 1통이 있었어요. 한결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죠. 한결아, 아버지가 이 편지를 남긴다. 박덕배를 믿을 수 없구나. 저자가 우리 집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 장부를 훔쳐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가짜 장부를 만들어 두었다. 박덕배가 보는 장부는 가짜다. 진짜 장부는 이곳에 숨겨두었다. 만약 내가 박덕배의 손에 화를 당한다면 이 진짜 장부로 나의 결백을 증명해다오. 은단검은 이 방의 열쇠다. 네 어머니나 금이에게 맡겨두었으니 반드시 찾아서 진실을 밝혀라. 아버지가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한결은 장부 2권을 펼쳤습니다. 하나는 진짜 장부. 아버지께서 직접 기록하신 깨끗한 거래 내역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아버지께서 일부러 만드신 가짜 장부였습니다. 박덕배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박덕배가 이 가짜 장부를 베껴서 숫자를 조작한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진사는 박덕배를 의심하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뒀어요. 박덕배는 그 가짜 장부를 보고 안심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베껴서 숫자를 바꿔 횡령 증거로 만들었던 거죠. 한결은 3가지를 모두 챙겼습니다. 진짜 장부, 김진사가 만든 가짜 장부,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바로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서재에 있다. 들켰습니다. 한결은 급히 지하 방을 빠져나왔어요. 바닥을 닦고 마루판을 덮었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도둑이다. 하인들이 몰려왔지만 한결은 이미 담을 넘었어요. 금이가 말을 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찾았어. 금이야. 아버지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 2 사람은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한결은 금이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 보세요. 금이야. 아버지께서 박덕배를 이미 의심하고 계셨어. 금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께서 이미 다 아셨군요. 응. 그래서 진짜 장부를 숨기시고 가짜 장부로 박덕배를 속이신 거야. 하지만 박덕배가 그 가짜 장부마저 악용한 거지. 다음 날 한결은 의금부로 향했어요. 의금부에 고발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호조 승지 박덕배가 12년 전 선친 김진사를 모함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결은 3가지를 내밀었어요. 진짜 장부, 김진사의 가짜 장부, 그리고 편지. 의금부 관리들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건 김진사가 쓴 편지로군. 예. 선친께서는 박덕배를 의심하시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부는 비밀 장소에 숨기셨죠. 그럼 이 2 장부가 예.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가짜입니다. 박덕배는
이 가짜 장부를 보고 베껴서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관리들은 장부들을 세밀히 비교했어요. 이 가짜 장부와 12년 전 일금부에 제출된 장부가 형식이 똑같군. 하지만 숫자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박덕배가 김진사의 가짜 장부를 베껴서 숫자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진짜 장부를 보니 모든 거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군. 횡령한 흔적이 전혀 없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의금부는 박덕배를 체포했어요. 박덕배, 네가 김진사의 장부를 조작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여기 김진사가 남긴 편지가 있다. 그리고 네가 조작한 장부와 진짜 장부가 있다. 박덕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관리들은 추가로 필체를 감정했습니다. 12년 전 의금부에 제출된 장부의 필체가 김진사의 다른 문서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 장부는 김진사가 쓴 게 아니로군. 누가 썼느냐? 필체 전문가가 박덕배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했어요. 이것은 박덕배의 필체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덕배는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결국 국문을 받고 자백했습니다. 제가 김진사 댁 가짜 장부를 훔쳐 베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바꿔서 횡령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재산이 탐나서 그랬습니다. 임금님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진노하셨어요. 무고한 선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재산을 차지했구나. 용서할 수 없다.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박덕배를 파직하고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김한결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김진사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라. 한결은 궁궐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박덕배는 유배길에 올랐어요. 12년간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상현도 함께 벌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도와 악행을 저질렀으니까요. 한결은 아버지의 저택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를 복원했죠. 묘소 앞에서 한결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한결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님의 지혜로 박덕배를 벌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금이도 함께 절했습니다. 날이 도련님께서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한결은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그날 밤, 한결은 은단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박덕배가 배신할 것도, 내가 이것을 찾을 것도. 한결은 은단검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아버지의 지혜가 담긴 유품이었죠. 그 후 한결은 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이 증명되었으니 당당하게 선비로 살 수 있었어요. 한결은 정직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하고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선비였죠. 금이는 한결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어요. 금이야. 예, 도련님.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지. 너는 나의 진짜 가족이야. 나를 키워준 은인이야.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아니, 한결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결은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정승까지 올라 나라를 위해 일했죠. 은단검은 한결 집안의 가보가 되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며 정의와 지혜를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어요. 한결은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우리를 구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늘이 도왔을까요? 아니면 김진사의 지혜와 한결의 집념이 이뤄낸 결과였을까요? 어쨌든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결과 금이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야담가였습니다.